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전에 속보가 떴네요. 내일 공수처장 추천위가 다시 열리는 걸로 결정이 났네요. 우리 그 중재의 신, 박병석 국회의장이 나서가지고 중재를 해서 민주당이 못 이기는 척 그냥 합의해주고 국힘당은 너무 신났네요. 진짜 국힘당은 박병석 국회의장 없으면 어쩔 뻔했냐고. 정말 민주당이 180석이라는 의석을 무색하게 만드는 하나의 요인 중에 하나가 박병석 국회의장이에요. 민주당이 야 더는 못 참아 하고 딱 칼을 뽑으려고 하면은 브레이크를 항상 걸어요. 그래서 김을 쫙 빼. 아휴, 정말 국힘당은 얼마나 좋겠어 박병석. 진짜 저런 분이 국회의장 하고 있는 게 답답할 따름입니다. 근데 이제 민주당도 더 이상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그 그 추천이 끝나는 시간에 딱 맞춰서 법사위 소위를 여는 걸로 딱 결정이 났거든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공수처장이 추천이 안 될 경우에, 추천이 불발될 경우에 이제 즉시 이제 개정 작업에 법안 심사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10월 2일날 본회의에 통과시키겠다. 내일 잘하면은 이제 법사위 앞에서 빠루 등장할 수도 있겠네요. 제가 지금 이 조수진이나 주호영이나 이 추천 의원들이 계속 하는 그 워딩들을 계속 보고 있으면 얘네는 공수처장 추천을 할 생각이 없어요. 얘네들이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 공수처는 괴물이다. 공수처는 야당 탄압을 하기 위한 야당의 장기 집권을 하기 위한 영구 집권을 위한 수단이다. 얘네들이 계속 지금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야당이 원하는 공수처장이 안 나오면은 이 공수처는 의미가 없다라고 조호영이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일 과연 될까? 변협 정도의 보수적인 집단이, 소위 변협이 국힘당에 가깝잖아요. 그 집단이 추천하는 후보조차도 답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는 얘네는 생각이 없다라는 거거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내일 공수처장 추천 불발되고 민주당이 바로 법안 소위에서 김용민법이랑 다 함께 심사해서 그러니까 10월 2일 날 개정안을 내서 제대로 된 공수처법을 가지고 공수처 추천위에서 제대로 된 사람을 추천할 수 있는 그 기반을 저는 만드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이렇게 불완전하게 지금 이 상황에서 추천되는 사람에 대한 사실 그 신뢰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 차라리 민주당은 마음 먹고 내일 그냥 개정 절차에 들어가는 게 낫지 않나. 그리고 일단 국민들이 이제 기다리는데 이제 거의 한계 지점까지 왔어요. 이제 한계 지점. 더는 여기서 한 번 더 기다리라고 하면은 이건 제가 볼 때는 폭발할 거야. 민주당은 이게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뉴스에 지금 계속 나오는 게 옵티머스나 라임 사건 뉴스가 진짜 취재 절벽이라고, 보도 절벽이라고 지금 그 조국 장관이 얘기하잖아요. 보도가 안 돼. 검찰한테 불리한 뉴스만 계속 나오고 파도 계속 나오니까 이제는 김봉현이나 설령 누가 취재해서 사실관계가 나와도요, 언론이 이걸 보도를 안 해요, 여러분. MBC나 KBS나요, 이렇게 보시면요, 보도가 안 돼요. 그나마 조금이라도 보도하는 게 JTBC예요. 어저께 한참 화제가 됐었죠. 윤석열이 중앙지검장 시절에 그 이규철이라고, 여러분 특검할 때 옷 맨날 바꿔가지고 맨날 코트 바꾸고 코트 왕자라고 불렸던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알고 봤더니 거기서 나가가지고 옵티머스 자문 변호사를 한 거야. 근데 이 사람이 윤석열 지검장일 때 그 집무실에 방문한 기록이 나왔어요. 근데 5억이 옵티머스에서 검사들 로비에 5억 썼다고 하잖아요. 이게 점점 이제 윤석열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 오늘도 뉴스가 나왔는데 그 검사 술접대한 그 이주연 변호사가 알고 봤더니 그 당시에 그 라인 부사장 이종필 있잖아요. 이종필의 변호인이었대요. 그러니까 변호인하고 피의자랑 검사가 섞여가지고 술 먹은 거야. 저기 템프로에서. 야, 이거 진짜 대한민국 와, 진짜
이런 사실만으로도 윤석열은 얼굴을 들을 수 없는 거거든. 자기가 검찰총장으로서 얼굴을 못 들고 국민 앞에서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냥 개무시를 하고 다니면서 막 검찰들 만나가지고 국민의 검찰,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 공정한 검찰, 검찰개혁의 비전,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게 검찰의 책무. 헛소리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언론들은 이걸 대대적으로 보도해주고. 지금 우리 사회는 정말 놀랍도록 정말 극단에 가까운 두 개의 세계가 존재해요.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할 부분이 좀 있겠죠? 근데 지금 추미애 장관은 대면 감찰에 대해서 이걸 포기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대면 감찰 일정을 지금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윤석열 입장에서는 대면 감찰하면 끝이죠. 얘가 자꾸 왜 서면을 요구하겠어요. 서면을 딱 보면은 다 나오잖아. 법무부가 뭘 알고 있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마음 놓고 대응할 수 있고 거짓으로 뭐 대답할 수 있고 시간 얼마든지 끌 수 있고 별짓 다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서면은 의미가 없는 거거든. 어차피 감찰은 대면이니까. 근데 윤석열 입장에서 법무부가 뭘 갖고 있지 모르는 상태에서 대면 감찰을 받고 싶지 않겠죠. 당연히.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추미애 장관은 윤석열을 징계할 수밖에 없는, 직무정지를 하든 뭐 해임건의를 하든 뭐 직무정지가 가장 좋겠지만 직무정지를 하든 뭘 하든 징계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윤석열이 자기 꾀에 직풀이 걸리는 게 뭐냐면 윤석열이 조국 장관을 기소한 이유가 뭐예요? 감찰 무마예요. 감찰 받아야 될 사람 도망다닌다고 기소 안 했다라는 걸로 직권남용? 이제는 막 직무유기래. 직권남용, 직무유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조국 장관을 걸어갖고 1년 내내 괴롭히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감찰을 받아야 되는 비위 사실이 여러 개가 드러나 있는 그 검찰총장이나 검찰총장 주변인들과의 관계들을 놓은 상태에서 추미애 장관이나 법무부가 감찰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뺀질거리고 도망가는 총장을 무마해준다. 그러면은 추미애 장관 나중에 직무유기나 직권남용으로 걸을 거 아니야. 본인이 할 수 없게 본인이 그런 짓을 해놨잖아요. 그럼 추미애 장관은 법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 근데 윤석열은 아시다시피 못 나가잖아요. 이 사람. 잡혀있는 게 많아가지고 못 나간다고. 사실 칼자루는 추미애 장관이 쥐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이 추미애 장관에 대한 이 극단적인 비난과 정말 이 야비한 공격들이 끝이 없는 거죠. 심지어 막 법무부에 근조함 보내고. 근데 얘네들이 진짜 이 교묘하게 별짓을 다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어저께 정세균 총리가 그 얘기하죠. 추미애 해임 건의할 생각 없어. 난 그 표현이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만약에 기자들이 그런 식으로 물어본다 하더라도 해임 건의할 생각이 없다라는 건 문제가 있지만 내가 내가 안 시킬 거야. 말의 뉘앙스가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아다르고 어다르고 계속 정세균 총리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보면. 근데 또 여권발로 뭐가 나오냐. 지금 연말에 소폭 개각을 하는데 추미애, 김현미, 박영선 장관 이 오르내린다라는 이 기사가 계속해서 나와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서도 추미애에 대한 피로감을 느낀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쪽에서 자기들 그 선에서 욕하는 거는 이제 안 통하니까 여권에서 싫어한다 라는 걸로 이제 이걸 덮고 있는 거야. 여론조사랑 막 섞어가지고. 그래서 정말 추미애를 이제 극단적으로 압박하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추미애 장관한테 꽃 보내고 정말 위로해 주고 싶어 하고 너무 안타까운 심정으로 지금 추미애 장관을 위로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추미애가 아니면 이렇게 올 수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이 상황에서 추미애가 낙마된다고 하면 검찰개혁은 끝이에요. 누가 와서 그 자리를 지킬 건데요. 추미애 장관은 윤석열보다 하루라도 더 있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이 민주당 안에 있는 사람들이 추미애를 위하는 척하면서 추미애를 자꾸 서울시장 나가라고 추미애를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거든. 근데 오늘 진짜 결정타가 뭐냐면은 이상민 의원 5선이에요, 여러분. 정말 민주당에 수박들 많고 제가 빙하를 비유했죠. 그러니까 민주당에 이렇게 숨어있는 사람들이 지금 하나하나 지금 그나마 지금 이렇게 커밍아웃을 한 거예요.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는 오늘. 정말 이런 사람이 5선이라는 거에 대한 너무 부끄러움을 느끼네요. 이 사람이 오늘 인터뷰에서 뭐라고 했냐. 공수처법 개정은 부적절하다. 추미애하고 윤석열 갈등하는 걸 두고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 검찰개혁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그냥 힘겨루기다 이건. 지나친 소음, 쓰레기 대란. 추미애와 윤석열 리더십은 둘 다 붕괴됐다. 둘 다 더 이상 직무 수행이 어렵다. 그러니까 둘 다 나가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행간을 보세요. 행간을 보시면 이건 추미애를 저격하는 거거든요. 지금 만약에 둘 다 동반 퇴진하라고 하면 지금 검찰개혁은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둘 다 동반 퇴진한다 그러면 추미애가 윗사람이에요. 그럼 추미애의 책임이 더 크다는 얘기잖아. 공수처법 개정 원치도 않는 거고 검찰개혁 원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 민주당에 있는 이 다선이나 이 수박 같은 의원들 중에 지금 이 중에 이 사람이 언론이 자기 말을 크게 대서특필해 줄 줄 알고 나와서 이게 자기 목소리 내는 거거든. 추미애 저격하려고. 어떻게 보면 지금 추미애 등에 칼을 꽂는 거나 마찬가지 상황이에요. 추미애 장관이 감찰 카드를 끝내고 징계 카드를 꺼내고 있는 이 상황에서 지금 추미애를 저격하고 있는 거거든. 가장 추미애 장관으로서는 첨예한 순간에 이런 사람들이 민주당에 꽤 많이 있다라는 거고 꽤 많은 게 아니라 사실은 되게 다수나 메이저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이 현실을 민주당 지지자들이 인식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계속해서 속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계속해서 이 과거를 복귀해서 왜 말도 안 되는 이 공수처법이 4년이라는 이 시간을 끌어올 수밖에 없었는가. 예, 그 근본 원인을 보면 그 근본 원인은 민주당 안에 있는 게 많거든요. 저런 다선들이 저런 수박들이 빙하에 앉아서 계속해서 방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급하니까 이제 커밍아웃하고 나온 거지. 그 이상민 의원 같은 사람한테 전 이 말을 해주고 싶어요. 지옥의 가장 뜨거운 자리는 도덕적 위기의 순간에 중립을 지킨 자들을 위해 예약되어 있다. 네, 여러분 즐거운 하루 되세요.